자, 신한은행 면접 특강.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내용이 작년에 봤던 면접입니다. 근데 롤플레잉 저게 왜 PT 면접에 들어가 있냐? 그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면접을 크게 세 가지 분류를 합니다. 저 심층 면접 유형은 다대다 면접, 저 집단 면접, 인성 면접이라고 하는 건 PT 면접 계열은 특징이 뭐냐면 지원자가 면접관에게 일방적으로 출력을 시키고 면접관이 듣고 평가하는 면접이죠. 지원자가 면접관에게 그 일방적으로 이제 출력을 시키는 이런 면접이 PT 면접이고요. 세 번째 면접의 유형이 어떤 게 있냐면 토론 면접 유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원자들끼리 소통하는 과정을 보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의 방향성에 따라 가지고 이 면접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방향성이 심층 면접은 이제 인성 면접 계열이라고 해서 면접관이 질문하고 지원자가 답변하는 거죠. 그다음 PT 면접은 이제 그 지원자가 면접관에게 또는 지원자가 지원자에게 일방적으로 출력시키는 그런 면접을 PT 면접이라고 하죠. 뭐 발표 면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토론 면접은 이제 지원자들끼리 소통하는 과정을 보고 이 지원자는 어떤 지원자일까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면접을 토론 면접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100점이 배점이 된다면 저 심층 면접이 40점, PT 면접 30점, 토론 면접 30점 이 정도 배점으로 분량되는 게 면접관들의 통상적인 구분 방식입니다. 가장 전통적인 은행권의 면접 방식이 요 세 면접입니다. 세일즈 면접은 어디로 들어가냐? PT 면접과 토론 면접이 살짝 섞인 겁니다. 그래서 저 세 가지를 어떻게 엮느냐에 따라 가지고 면접이 이제 조금 세분화되는 파생이 되는 면접 유형들이 나오는데 어떤 파생되는 유형이 나오더라도 그냥 뿌리를 잡고 있으면 아무리 가지의 잎사귀가 색깔이 바뀌더라도 그 나무는 그 나무인 겁니다.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통째로 면접의 뿌리를 잡고 있으면 크게 동요되지 않는 면접의 끝이 보이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전 질문지에 주셨던 내용들입니다. 대부분 어떤 거냐면 나무의 뿌리에 해당되는 문제일까 나무의 잎사귀에 해당되는 문제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대부분은 다 나무의 잎사귀에 해당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궁금해 하십니다. 잎사귀도 보고 나무 뿌리도 보고 같이 한번 봐보죠. 요 면접의 유형 요거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디지털 ICT 면접 준비 방법. 디지털 ICT 면접은 아무래도 전공 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지털과 ICT와 관련된 거를 좀 공부를 하거나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고 은행권에서 디지털 ICT와 관련해서 가장 핫한 이슈가 뭐냐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STO라고 해서 정권형 토큰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메타버스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STO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한 내용이죠. 내년도에 한국은행에서 이제 CBDC라 그래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를 베타 테스트하는 기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CBDC 이렇게 뉴스에서 검색해 보면 내년도에도 은행권이 이제 참여를 합니다. 내년도에 은행권도 같이 참여를 하고 일반인도 같이 그 참여를 시켜서 디지털 화폐 시대 또는 현금 없는 사회 시대 그런 거에 대한 베타 테스트를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디지털 쪽에서는 공부 좀 해보고 아무래도 앱과 관련된 게 이제 가장 또 핫한 이슈겠죠. 디지털 쪽에서는. 자, 그다음 이 로열티를 증명하는 답변을 준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로열티라고 하는 거는 한쪽으로 표현하면 로열티고 로열티라고 하는 거는 근무할 때 로열티가 중요한 건데 저는 어떤 표현으로 사용을 하냐면 그 해당 은행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 정도로 표현하지 로열티라고 하는 저 충성심이라고 하는 저 단어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 은행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곧 이 은행의 얼굴이다. 실제로 인사 담당자들은 그런 로열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로열티가 강한 사람들을 또 인사 담당자로 이동을 시키기도 합니다. 해당 직원이 아닌 상태에서 지원자로서 로열티를 가진다. 이거는 상당히 상식에 맞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있다 그러면 그게 뻥이지. 그건 뭐 있을 수도 없고 있을 리가 없고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한은행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죠. 그냥 신한은행, 그러면 신한은행 개인금융, 신한은행 PB, 뭐 신한은행 자산관리,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검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 템포만 더 나가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나 팁을 한번 드려볼게요. 신한은행 컴플레인, 신한은행 불만 이런 식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죠. 자, 그런 식으로 검색해 볼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신한은행 불만, 신한은행 컴플레인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어떤 글들이 나올까요? 신한은행 금융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조금 신한은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만 그 방향을 딱 그 관점을 딱 각도를 두고 그 분야에 대해서만 이렇게 검색하지 마시고 각도를 크게 오히려 신한은행 불만, 신한은행 컴플레인, 신한은행 사고 이런 식으로 한번 검색해 보시죠. 그러면은 어떻게 그 글들을 보고 그냥 뭐 뉴스처럼 읽으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신한은행 불만을 줄일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죠. 그런 여러분들이 관심과 애정을 좀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바로 로열티가 될 겁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그런 관점을 좀 가져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로열티가 말을 통해서 준비하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말로 이 로열티가 나오면 그건 로열티도 아닐 거고요. 그건 그냥 뻥밖에 안 나올 겁니다. 면접관들은 여러분들보다 15년, 20년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보다 15년, 20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지금 중학교 진학 면접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면접관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학생이 내가 진학하려고 하는 이 중학교에 대해서 로열티를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뭐로? 말로. 그럼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듣고 아, 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우리 중학교에 대해서 로열티가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걸로 답변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어렵고 여러분들이 조금의 남다른 조금의 더 관심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만 준비해도 상당히 현실적인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PT 면접, 토론 면접 준비 방법. 저 위에도 이제 PT 면접 준비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PT 면접은 뒤에도 제가 살짝 준비를 해놨는데 토론이다, 토의다의 명확한 정의는 없고 통상적으로 이제 은행권에서는 토론이라 그러면 찬반 토론인데 아무래도 찬반 토론이라고 하는 건 시사적인 문제. 광주은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주제도 나왔다고 합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이 더 낮아져야 된다. 또 촉법소년에 대해서 뭐 형벌을 징벌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데 이거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이건 면접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촉법소년에 대해서 지식을 찾아보고 머릿속에 정보를 넣는 과정, 내가 말할 수 있도록 정보를 넣는 과정, 이거를 제가 입력 준비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면접을 가면 출력 테스트를 하는 거죠. 말로 출력을 시켜야 되는데 이 준비보다 출력시키는 연습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면접까지 5일이 남았다고 치면 30% 정도는 입력시키는 시간으로 그렇게 배정을 하고 한 70% 출력 연습을 해야 됩니다. 면접관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에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소개가 그렇다고 남다르게 특이한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자기소개를 말하는 그 여러분들의 모습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는 무엇일까요? 라고 했는데요. 은행에서 모든 직무가 다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 분야가 가장 중요한 직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실제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는 뭐냐? 은행에서 다 중요합니다. 각자 어떤 톱니바퀴 있지 않습니까?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은행이지 그 중에 어떤 핵심 축이 있다. 이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직무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다음 은행권 취업 준비 방법. 이거는 아마 첫 지원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지금 서류 탈락이거나 필기 탈락이 계속되시거나 그런 분인지 모르겠는데 은행권 취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면 크게 은행에서는 이제 서류 전형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 필기 시험 과정이 있고 면접 전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과를 동시에 같은 해, 같은 시즌에 해야 되는데 서류 전형에서는 주로 이제 여러분들의 스펙과 자기소개서를 보는 게 서류 전형입니다. 스펙은 스펙대로 준비해야 되고 자기소개서는 자기소개서대로 준비해서 서류 전형이 통과되면 그다음 필기시험 있죠. 경제상식, 뭐 경제경영 이런 이쪽이 있고 그다음 NCS 필기시험이 있죠. 요거 두 개를 또 준비를 같이 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면접이 있는데 이 면접은 PT 면접도 있고 토론 면접도 있고 이런 과정이 있죠. 한 7, 8개 이렇게 과정들이 있습니다. 7, 8개 과정들을 한 시즌에 동시 패스를 해야 되는데 이 준비하기가 그렇게 넉넉한 그런 과정만은 아닐 수 있겠죠. 각 개인적인 상황마다 다 달라서 마이멘토에서 제가 계속 무료로 우리 은행권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있으니 나한테 맞는 효율적인 취업 준비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이런 게 이제 궁금하면 그 마이멘토 학원으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한번 잡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해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다음 은행 직무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기업금융 분야가 있고 개인금융 분야가 있고 영업적 업무 중에는 가장 대표적인 업무가 그 두 가지 업무입니다. 기업금융 중에서도 수신, 여신, 외환 이렇게 6개의 셀이 나오면 기업과 관련된 수신 여기가 뭐냐 삼성전자가 예금을 한다 이런 건 이제 요 파트에서 담당을 하겠죠. 그 다음 기업과 관련된 여신 기업 대출 삼성전자가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그 다음 기업과 관련된 외환, 수출입, 뭐 여러분들 외환 전문점 2종 그런 파트가 여기 들어가겠죠. 개인 금융 쪽에서의 수신, 여기는 이제 상담 창구, 상품 판매 이런 쪽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개인과 관련된 여신, 개인 대출, 주택담보대출, 아파트담보대출, PF대출 이런 게 이제 여기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 개인금융과 관련된 외환, 뭐 개인 송금 뭐 이런 쪽이 여기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그 직무의 형태가 요 6셀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업금융을 지원하면요. 반드시 기업 대출만 한다. 이건 아니고 기업과 관련된 수신을 할 수도 있고 기업과 관련된 외환을 할 수도 있고 다 통틀어서 기업금융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본점 부서들은 직무가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인사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제 같은 경우에는 인사관리 HRM이라고 하는 그게 저의 직무였었습니다. 근데 인사부서 안에도 이제 직무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이 은행 직무, 주로 이제 영업점에서의 은행 직무를 아마 주셨을 것 같아요. 요 6가지 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 심층 면접을 볼 때 이제 자기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소개를 할 때 1분 자기소개 해봐라, 뭐 30초 자기소개를 해봐라 라고 할 때 어떤 거를 좀 포인트를 살렸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저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귀에 쏙 들어오는 자기소개는 뭐 한 100명에 한 명꼴 정도로 면접관 입장에서는 들어옵니다. 근데 이 자기소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기가 상당히 수월할 수도 있고 뭐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자기소개서는 유튜브를 보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되게 많습니다. 가능하면 신경 안 썼으면 좋겠고, 심층 면접, 인성 면접 갔을 때 자기소개할 때는 다수가 했던 저 자기소개 패턴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귀에 거의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고 한 귀로 들어갔다가 그냥 한 귀로 그냥 바로 나가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을 가보신 분들이라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쓰던 그 유형, 또 이거는 스터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터디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있어 보이네 하고 따라가지 마시고,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가는 길을 가면 이 길로 갑니다. 남들이 안 가는 길로 가야 이 정규분포의 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히려 유튜브에서 가라는 대로 안 가면 그게 오히려 눈에 띄는 자기소개가 나올 겁니다. 자, PT 면접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직무 PT, 시사 PT, 솔루션 PT, 롤플레잉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근데 원래는 채용 설명에서 직무 PT라고 이렇게 조금 국한시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PT 면접을 왜 보냐라고 하는 건데, 대체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대체로 전달력이니 표현력이니 논리력이니 발표력이니 발표의 구성과 구조, 뭐 논리력과 비슷한 뭐 표현일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 콘텐츠에 대한 어떤 깊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걸 가지고 많이 고민합니다. 지금 콘텐츠의 퀄리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대출 이자 깎아줘야 됩니다. ESG 경영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을 사람 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차별화시키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전달을 해야 될까? 이 위쪽의 문제입니다. 이 발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들의 변별력을 만들어내는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요, 이 부분입니다. 전달력. 전달력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은행원이 되려면 30만큼 인풋 준비를 하고 70만큼 출력, 아웃풋 연습을 하십시오. 전달력이 그 중에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근데 퀄리티는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심층 면접은 1분 자기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자기소개서 위주로 이제 문답을 하고, 답변의 길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답변의 길이가 너무 긴 분들이 많습니다. 1분 자기소개를 스크립트로 만들었을 때 A4 용지에 그 워드나 한글이나 여기에 한 8줄 내외가 나옵니다. 그럼 답변 길이를 만약에 스크립트로 만든다 그러면, 스크립트로 만드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만은 한 4줄에서 맥시멈 5줄 넘지 않도록 그렇게 답변을 만들어셔야 됩니다. 질의응답하는 이 답변의 길이 자체가 뭐 10줄, 11줄 이렇게 가버리면 면접관이 면접 보는 리듬이 깨져버립니다. 그럼 중간에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4줄, 5줄 정도 그렇게 좀 해보시고, 그다음 심층 면접에서 중요한 포인트, 이거는 이제 면접관들 입장에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행원은 말하는 습관이 좋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거나 끊어 읽기가 너무 자주 된다거나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말하는 습관이 있다거나 아니면 말이 너무 빠르다거나 목소리가 너무 작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언어의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좋아야 됩니다. 은행원이 되려면. 그 다음에 면접관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콘텐츠를 이렇게 답변을 스크립트로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키워드를 가지고 그냥 계속 다른 말을 바꾸면서 답변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답변을 외워버리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 면접관 입장에서 이 대화의 반대에 있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이게 암기입니다. 암기. 그 심층 면접에서 암기를 해서 가야 될 부분은 그게 1분 자기소개와 마지막 한마디 정도는 암기해서 가도 좋습니다. 면접관과 대화를 나누어야 면접관이 여러분들하고 이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면접관은 대화하자 그러고 여러분들은 암기를 해버리면 이게 수평선 만나질 않습니다. 면접관은 대화를 하자고 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대화를 해줘야 이게 손뼉이 박수를 쳐지는. 그래서 면접관이 저 지원자라면 진솔해 보이고 어떤 고객들하고 응대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좀 솔직하게 진솔하게
그렇게 대화를 하는 이게 심층 면접이지, 답변을 달달 외워서 암기를 하는 것은 그건 암송 대회지 은행에서의 심층 면접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창구에 앉혀놓기도 상당히 불안합니다. 조 세 가지 표현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포인트를 잡으면 조금 전에 말했던 솔직하게, 그 다음에 면접관과 대화를 한다, 그 다음에 암기를 해야 될 건 1분 자기소개와 마지막 한마디 정도다. 나머지는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여러 번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나의 언어 습관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말이 빠른 편인가 느린 편인가? 목소리가 큰 편인가 작은 편인가? 한 문장의 길이가 긴 편인가 짧은 편인가? 끊을기가 자주 되는가 아닌가? 나의 또 고유한 언어 습관이 또 있는가? 은행원은 이 전달력과 항상 고객과 대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언어 습관과 전달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력 기간과 출력 준비, 취업 스터디, 면접 스터디 해보는 거 좋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걸 보고 배우는 스터디를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누군가에게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은 없습니다. 계속 발표를 해보는 겁니다. 5분으로 한번 발표해보고 3분으로도 발표를 해보고 시간을 길게 준비하고 발표해보고 시간을 짧게 하고도 발표해보고 이렇게 발표 연습을 여러 번 하는 게 이게 PT 준비가 가장 효율적으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 스스로 촬영해가지고 또 한번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스스로라도 보고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 마이멘토에서는 신한은행 필기시험 발표 나면 이번 주말부터 해서 그룹반이든 1대1이든 그런 수업이 이제 만들어질 거니까 마이멘토 학원으로 수업 문의 같은 것도 수업을 들어보고 싶으신 분은 그런 문의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그렇게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부터 이제 질문을 좀 받을 텐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거는 제 개인 미스터뱅 블로그 QR코드가 있고, 미스터뱅의 미리은행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 오픈 채팅방입니다. 오픈 채팅방이니까 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실 분들은 오픈 채팅방 QR코드 찍어서 닉네임으로 들어오세요. 그 본명 쓰지 마시고요. 밑에 있는 거는 미스터뱅 유튜브 채널 QR코드고, 그 다음 오른쪽에는 그 마이멘토의 은행 취업 사관학교라고 은행 취업하는데 뭐 직무, 실전, 자소서, 면접 그런 수업들이 있는 QR코드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QR코드 찍었다가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을 좀 받을게요. 디지털 ICT 외에 일반 행원과 은행 관련 최근 중요 키워드가 있을까요? 출력 연습에 필요한 입력 부분 30%를 찾아보려 합니다. 빈출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 동기라든가 입행 후 계획이라든가 왜 은행원이 되려고 하는지, 왜 신한은행인지, 이런 건 빈출 질문이겠죠. 빨리 찾아봐야 되고, PT 관련 주제는 뭐 아까 제가 직무 PT라고 하면 개인금융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그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은퇴 고객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MZ세대 고객을 그 유입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직무와 관련된 게 있을 거고, 기업 금융과 관련해서는 뭐 중소기업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뭐 수출입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고금리 시대에 그 기업들 지원 방안이라든가, 또 개인금융에서도 고금리 시기에 그 서민금융 지원 방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직무 PT 주제로 나올 수 있겠죠. 그다음 1분 자기소개에서 직무적 역량보다 인성적인 것을 어필해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이 직무적 역량을 많이 어필하시면 나는 직무적 역량을 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고요. 다른 분들이 인성적인 역량을 많이 어필하시면 나는 인성적 역량을 어필하는 자기소개를 피했으면 좋겠다, 피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면접을 안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면접을 가보시면 지금은 직무적 역량을 어필하는 분들이 월등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직무적 역량을 피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은 면접관이 여러분들의 뭘 봤을 때 저 친구가 자신감이 있네 없네를 느끼냐면, 첫 번째는 눈입니다. 여러분들 눈을 보면 그 자신감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표정입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눈밑이 떨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자신감이 지금 상실되고 있구나라는 게 면접관 입장에서 느껴집니다. 표정이 굳어 있거나.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입니다. 목소리가 속된 표현으로 그냥 기어 들어가면 자신감이 지금 없구나, 또 목소리가 힘있게 파워풀하게 나오면 자신감이 있구나, 이거를 느낍니다. 자신감이 여러분들이 면접관에게 전달되어지는 가장 큰 세 가지 통로가 눈은 아이 컨택, 두 번째는 표정, 세 번째는 목소리입니다. 출력 연습을 이 세 가지를 위주로 해야 됩니다. 신한은행 면접 특강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